지난 2년간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낙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가 청소년의 성중독 예방을 위한 책을 출간하고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 18세의 보육원을 나와 사회에서 홀로 생활해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의 고군분투기를 취재했습니다. 2022 통일코리아 선교대회가 평화의 바람 한반도의 생기를 이란 주제로 오는 19일 서울제일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명절 때마다 고향 방문 캠페인을 진행해온 미래목회 포럼이 4달 설을 앞두고 비대면으로 고향교회를 응원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로 숨진 사망자는 2년여간 전 세계적으로 55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한 해에만 이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 건 다름 아닌 낙태였습니다. 2년 연속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로 낙태가 꼽히자 불필요한 낙태를 막기 위한 법제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태가 2년 연속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낙태는 약 4,260만 건 시행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사망 원인 2위인 전염병 사망자 약 1,300만 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사망자는 약 5,870만 명인데 이 수치는 낙태로 사망한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낙태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사망자는 약 1억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낙태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국가는 60여 개국에 이릅니다. 불필요한 낙태를 막기 위해선 여전히 생명을 존중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 상징적인 것을 두는 것과 두지 않는 것은 그 사회가 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법이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고 안 되고 또 물론 중요한데 그 법이 상징적인 규범으로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월 13일 기준으로 올해 전 세계 낙태 건수는 약 140만 건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매년 전 세계 낙태 건수가 4천만에서 5천만 건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하루에 12만 5천 건 이상을 기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낙태 현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장 최근 진행한 낙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이뤄진 낙태는 약 5만 건에 이릅니다. 이는 낙태죄가 폐지되기 이전에 집계된 수치이기 때문에 해당 통계보다 현재는 낙태 수술 건수가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필요한 낙태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법이라며 무조건적인 낙태가 확산하지 않도록 법제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태아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사회가 돼야 되고 그런 취지하에 낙태를 금하는 법이 안정적으로 지키는 사회 법망으로 자리매김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의사들은 임신 5주차에 접어들면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임신 10주가 되면 사실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뀐다고 설명합니다. 태아는 사회에서 가장 약한 구성원인 만큼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윤리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는 만화책 성과 성중독을 시작으로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도서를 꾸준히 출간할 계획입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청소년 성중독 예방 책자 출판 감사 예배가 대전 세로남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성과 성중독은 사단법인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가 청소년들의 성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책은 성경적 관점에 근거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윤리관과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청예본 홍호수 이사장은 한국교회의 청소년 중독 예방에 대한 발자취가 없었는데 새로운 길을 만들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화가 8권을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제1권이 성과 성중독이 지난해 25일 날
드디어 출간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김정렬 목사는 예배 설교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중독과 성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축사를 전한 문화선교사 지영준 집사는 이번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되새기며 소회를 전했습니다. 오늘 책자의 이 작가는 최철규 작가라고 우리 만화 철로의 역정을 그린 분입니다. 오늘 제가 청해보니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 예배에서는 책자 전달식도 이어졌습니다. 성과 성중독 책은 새로남교회 소속 학생 2명이 청소년을 대표해 받았습니다. 도서 구입을 희망하는 교회나 단체는 본부 측으로 연락해 협의하면 됩니다. 청소년 중독예방운동본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포르노 중독과 성정체성 문제 등 성 문제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년부는 성 중독을 시작으로 스마트폰 게임 중독, 흡연과 알코올 중독 책을 연이어 출간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8, 이른 나이에 보호시설을 나와 홀로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들은 주거지와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등 처음 겪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육원 출신이란 편견도 이겨내야 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자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인 조규환 씨는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 퇴소를 앞두고 첫 독립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립을 시작하니 시설에서 함께하던 친구들과 선생님 없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모든 현실이 버거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돼서 보호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소년을 뜻합니다. 매년 전국 기준으로 2,500여 명의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 씨와 같이 자립 후에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꿈꾸던 것과 달라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자립한 지 5년 차가 된 조 씨는 보호 종료 아동에겐 지원금을 증액해주는 것보다 관심 가져줄 어른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을 완벽히 해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호 종료 후에 혼자가 된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그냥 간간히 안부 연락도 하고 보호 종료 아동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어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들은 주거지를 구하는 방법부터 일자리, 또 대학교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의 홍보도 적극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읍니다. 재정 관리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 시설에 퇴소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건 정보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뿐만이 아닙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편견 가득한 시선도 견뎌내야 합니다. 이에 보호 종료 아동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지난 2019년부터 진행 중인 18 어른 캠페인에는 보호 종료 아동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버스킹과 일러스트, 팟캐스트 등으로 보호 종료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손자영 씨는 미디어에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그린 장면들을 일러스트를 통해 긍정적으로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고화로 소재를 사용하거나 보육원을 나왔던 인물들이 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들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만약 작가가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감독이 된다면 이 장면을 어떻게 그려보고 싶은지 좀 당사자의 시선, 당사자의 목소리로. 캠페인을 기획 총괄하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 이지희 팀장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적은 보육원 밖을 나온 이들의 삶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도 보육원을 나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청춘들이고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좌절을 하기도 하고 또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보통의 청춘이다. 이런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어른이 돼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 이들이 소중한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사회적인 관심과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부흥한국, 평화한국 등 4개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2022 통일코리아 선교대회가 오는 19일에서 20일 서울 제1교회에서 개최됩니다. 평화의 바람, 한반도의 생기를 이란 주제로 열리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됩니다. 대회에선 북한 경제에 관련한 사역자 워크숍과 분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연이 진행됩니다.
예수전도단 설립자 오대원 목사, 아신대학교 정종기 교수가 설교를 전하며 20일에는 북향민 동예름 씨의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오는 2월 설날을 앞두고 고향교회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간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진행해왔던 미래목회 포럼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를 맞아 비대면으로 고향교회를 응원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고향교회에 직접 방문 대신 감사헌금이나 선물 등 작은 정성을 대신해 보내고 고향교회에 방문할 경우 방역수칙을 반드시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미래목회포럼은 매년 2차례씩 한국교회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고향방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해외 아동을 위한 2022 새해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후원 아동에게 선물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페인 참여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후원 아동과 그 아동이 사는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아동들이 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은 지난해 캠페인을 통해 7,987명의 아동에게 생필품과 교복 등 새해 선물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구매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13일 도착했습니다. 도입부는 14일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처방됩니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면역 저하자에게 우선 제공됩니다. 투약 시점은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여야 하며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국은 추후 공급량과 환자 발생 동향 등을 고려해 투약 대상을 조정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이 하루빨리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37개국 중 1위였습니다.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 초고령 사회 수준에 이른 뒤 2045년에는 고령화 세계 1위국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경련은 연금 고갈이나 노인 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연금 체제라면 2055년에 연금 수령 대상이 되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 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치 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새 지방자치법은 지난 2020년 개정된 것으로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을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이들 특례시에는 예외적 사무처리 권한인 특례도 줄 수 있게 해 재정 특례나 권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2019년 서울시 지역 내 총생산 보고서를 13일 발표했습니다. 2019년 기준 서울 전체의 지역 내 총생산은 435조 9,270억 원으로 전국의 22.6%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 경제력이 가장 큰 자치구는 강남구로 규모는 71조 8,53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3조 2,836억 원으로 경제력 규모가 가장 작은 강북구의 21.9배에 달했습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약 53조 8천억 원의 중구, 약 37조의 영등포구, 약 35조 6천억 원의 서초구 순으로 규모가 컸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에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미사일 6발을 발사했고 이는 안보리 위반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제안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추가 안보리 제재는 미국이 이날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과 단체를 안보리 제재 명단에도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추가 제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스타트업 투자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10억 달러, 한화 약 738조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는 세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이 2020년보다 약 1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투자액 가운데 절반 정도인 약 396조 원은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됐으며 특히 실리콘밸리에 약 125조 원이 몰렸습니다. 아시아 지역 스타트업은 12,500여 건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자금 조달 건수 면에선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10대 여성이 출산 후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에 거주하는 18세 여성은 지난 7일 출산 후 차량을 몰고 나가 쇼핑가 부근의 한 쓰레기통에 남자 아기를 버렸습니다. 경찰의 CCTV 영상 분석으로 검거된 여성은 임신 사실을 몰랐고 배가 아프다 갑자기 아이가 나와 공황 상태에 빠져 대처법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아기는 쓰레기통을 뒤지던 사람들에게 발견된 후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제로 코로나라 불리는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령 때문에 맞선 본 상대의 집에 갇혀 살게 된 중국 여성의 영상일기가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입니다. 중국 설을 맞아 고향 정저우로 돌아온 여성 왕 씨는 부모가 주선한 맞선 상대 남성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남성의 집에서 식사를 막 끝내려던 순간 정저우 지역에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갇히게 된 여성은 봉쇄령 기간 동안의 일상을 담아 영상으로 찍어 위챗에 올렸습니다. 영상은 3천만 회가 넘는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강추위는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주말엔 흐린 날씨 속 수도권과 강원 영서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강릉 6도, 대전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4도, 부산과 제주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보도해드린 것처럼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낙태입니다.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3배 많은 수치입니다. 인구 1위 중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가 고령화 대비 출산 정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는데요. 인구 절벽을 막으려면 저출산 대책이 시급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의식주와 보육을 정부가 책임지는 정책이 낙태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